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선정 2021년의 인물 핫 20. 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최강 시사 선정 2021년의 인물 핫 20.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네요. 이제 예. 5명 남았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물, 16번째 인물일 예. 수도 있습니다. 정호연 씨. 정호연 씨가 누구지? 그러게요. 정호연이 누군가요? 예. 라고 하면은 뭐 요거를 얘기하면 딱 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사실은 오징어 게임을 선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선정을 못했고요. 정호연 씨는 그 여기에서 여성 이제 주연으로 나왔죠. 그래서 원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마 신상의 변화가 큰 분이 이분일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전과 후로. 예. 그래서 원래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4에서 준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모델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처음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연기 데뷔작. 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40만에서? 40만에서 2,400만 명. 2,400만 명? 예,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국내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엄청 그렇죠. 팔로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의 MBC의 지미 펠런 쇼에 이정재 등과 함께 같이 나가기도 하고 국제적 유명세를 치렀어요. 새터민 새벽녘을 맡았었죠, 그렇죠. 이분이. 예, 예.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재밌던가요? 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거의 무슨 시리즈처럼 한국 그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를 휩쓸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뭐 계속 히트작이 계속 나왔죠. 예. 그거 지옥도 많이 눈길을 끌었고 마이네임이라는 여성 킬러 그런 것도 조금 히트를 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로 좀 활짝 폈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아마 지상파에서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금기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면서 KBS에서는 나오기 힘들잖아요. 청소년들 할 봐야 수 없어요.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 마이네임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한번 분통을 터뜨리셨는데 예. 오징어 게임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예. 예. 시뻘겋게 피 나오고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94개국에 지금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되는데 전체 94개국에서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1억 1,000만 명이 시청을 했을 정도로 히트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역사는 오징어 게임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과장이 좀 심하다고 봤는데 예. 어쨌든 그 정도로 주목을 받았죠. 예. 이게 결국은 자유가 만개한 곳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드라마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KBS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심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규제 악영향이거든요. 예.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고 심의위원들 자체가 어떤 고정된 관념에 따라서 과거에 그런 미국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화 심의하는 사람들의 인종, 나이, 성별, 학력 수준 등을 다 폭로해버리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고정돼 있다. 고착돼 있고 과거 회귀적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18세 이상, 18세 이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게 이거는 꼭 볼 수 있어. 보지 말아야 돼. 이게 인간의 자유와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KBS 심의위원들 디스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저는 심의라는 이 제도 자체가 예. 2중 3중으로 있는 한국의 언론 상황은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거 저도 거의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한류의 성공 방식 뭐 이런 거 뭐 방정식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이 겪고 있는 어떤 사회상이나 이런 문화들이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미나리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람을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믿고 본인들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도들에 관해서는 두 번째 인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저는 예. 이렇게 오래 하실 줄 몰랐어요. 금방 경질될 줄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얼마나 오래 됐냐면요. 지금 2018년 12월 11일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3주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78년 이래로 예, 43년 만입니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 때는 이를테면은 뭐 9년짜리 뭐 남덕우 뭐 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을 했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윤증현 장관 이후로 1000일을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되게 예전에는 막 1년 단위로 교체됐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말은 많았잖아요. 끊임없이 말은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금방 경제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갔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 정도로 두터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지난 9일에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당정 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재난지원금 지급, 그 부동산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두고 이제 특히 당 완화를 하려는 당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죠. 저는 딱 한 가지만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이번 시기에도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경 3천조 원 정도를 기업들이 조달을 했거든요. 예. 빚으로 조달을 하고 자본시장에서도 조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금리가 낮았을 때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를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1년 전에. 네. 그때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게 제대로 판단한 것일까? 일반 기업들 같으면 만약에 싼 금리로 지금 1경 3천조 원 정도 제가 조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아주 삼성전자처럼 현금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은 기업들도 조달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금리가 쌀 때 현금을 일단 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유사시에 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금리가 올랐을 때 그 방어막도 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재정 주권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아까 그 논의하고 똑같아요. 관료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재정 주권을. 국민은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허투루 다 써버릴 것이라는 포퓰리즘으로 다 써버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12의 문제하고 똑같은 이거는 저는 엘리티즘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예.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지금까지 재정 운용을 했다라는 그렇죠. 지적들도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의 지점이 있지만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강한 신념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좀 나누고 평가가 나뉠 것 같아요. 모든 예. 경제 정책은 양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인물은 예, 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았는데요. 윤석열 나오니까 윤석열 나오는데 이재명 안 나오면은 예. 항의 들어오죠. 너무 편파적인가? 근데 예.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성남시장 할 때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역경을 지금까지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선 후보 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뭐 대통령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지전적 인물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입지전적이죠. 예. 그 청소년 때 소년공을 하면서 사실을 재학 중에 붙었던 거 아니에요? 예. 검정고시로 대학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많나? 이제는 뭐 없죠. 예. 이제는 없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부간에. 대장동 예. 진실이 드러날까요?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데 뭐 특검 얘기도 있는데 상설 특검이냐 이재명 특검이냐를 놓고 어제도 만났지만은 결론이 안 나요. 예. 뭐 이게 결론이 대선 이전에 나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 대선 이후에라도 좀 해서 좀 억울한 사람들 특히 뭐 이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명확하게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번째 인물로는 계속 핫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방금 전까지 뜨끈뜨끈했죠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예. 뜨끈뜨끈했어요. 예, 최강시사 100만을 또 기록해 주신 이준석 대표. 그 인터뷰 저도 잘 봤습니다. 예, 야.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100만이었어요? 예, 100만 예. 지금 넘었습니다. 제가 한 10만일 때 봤는데. 아, 그랬어요. 빨리 보셨구나. 예, 예. 예. 일단 뭐 역대 최연소 그 정당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정당의 대표인데 30대 당대표가 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준석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롤러코스터 같이 부침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또 당대표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서 갈등도 있고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지금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잘 되겠죠. 워낙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몰렸죠. 많이 몰렸으니까 잘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몰렸어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의 힘이 팽팽하면은 오히려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좀 이렇게 윤석열 후보 쏠렸기 쪽으로 때문에. 쏠리면은 지금 어제도 지금 후보가 요청하면은 들어간다라는 거 돕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그널이죠, 그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은 긋고 있지만은 무리한 요구, 뭐 이를테면 선대위 완전 해체. 하지만은 아마 조만간 그걸 열어줄 겁니다. 열어줄 것이다. 명분을 열어줄 거예요. 퇴로 같은 것. 퇴로 같은 거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다시 한번 본인의 입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2030의 좀 표심이 다시 윤석열 후보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도박적 승부수였긴 하지만은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진짜로. 그게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갔거든요, 지금. 아, 그랬군요. 2030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한 반발도 있고 뭐 그 김건희 씨 뭐 이런 윤석열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이준석과의 갈등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이준석 대표 하나 때문은 아닌데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이준석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뭐 본인 당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제의 인물은 간호사 이수련 씨인데 예.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또 이분도 잘 모르죠. 예. 예. 고스톱 간호사라고. 예. 고스톱 간호사. 예, 예.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화투를 치던 이제 삼육 서울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되게 유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고생하신 어떤 코로나19 방역 후에 고생하신 의료진들을 다 대표해서 선정한 건데 워낙 이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자가격리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고립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고려를 한 이런 의료진의 모습들의 헌신에 우리가 예. 좀 많이 귀를 기울이고 좀 찬사를 보내야 되지 그럼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정된 간호사 의료진 전체 분들에게 큰 박수 드리고요. 아차상도 있습니까? 아차상? 예. 20명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예. 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굉장히 댄서들? 화제였죠. 지금은 예.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인가요? 새로 예. 또 시즌 2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승 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 다 여기 본인 취향인 것 같은데? 다 자기만의 우주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저 주변에 그래요? 이거 화제가 예. 엄청 됐고요. 예. 뭐 올림픽 3관왕 양궁 선수였죠. 안산. 근데 쇼컨 논란이 있어서 좀 마음고생도 했었던 뭐 그런 분도 있고 고 이해람 중사 그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국내 어떤 성추행 문제를 많이 이제 정화하는데 좀 예. 일조를 하셨고요. 뭐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라든지 이런 분들도 올해 화제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으시라고 이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리 님의
코멘트, 예,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생겼어요, 김준일님. 아, 감사합니다. 미모는 어디서든 빛을 발하는군요. 예. 마스크를 썼는데? 저는 좀 가려야 예. 잘 나옵니다, 얼굴이. 그렇군요. 예. 예, 마스크 미남.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출근